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올해부터는 평상시처럼 현금 ATM기에서 돈을 찾다가 출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바뀐 이 출금 제도 때문에 내가 은행에 예금해둔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출금 제도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뀐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알고 계시면 도움되는 정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해마다 늘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피해 금액이 무려 3조 8,681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한 건당 피해 금액은 2019년 1,699만 원, 2020년 2,210만 원, 2021년 2,500만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렇게 피해 금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되찾거나 되돌려받은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30%가 채 안 된다고 해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적,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데다 예전에는 고령층이 많이 당했다면 이제는 연령대와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달라진 은행 시스템이 많은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ATM 기기 한도 조정.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지금까지는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이체할 경우 1회 100만 원이 한도였는데요. 이제는 1회 한도가 5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만약 100만 원을 이체하려면 두 번 나눠서 이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어요. 또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ATM 기기를 통해 출금할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는데 이것도 하루에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도록 축소가 됐어요. 특히 이러한 ATM 기기를 통한 입금은 실명 확인 절차 없이 무제한으로 입금이 가능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온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뀜으로써 한 번에 돈을 다 보내지 못하고 며칠에 걸쳐 송금해야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루 300만 원 이상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TM 기기를 통한다면 며칠에 걸쳐서 나눠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돈을 찾을 텐데요. 여기서 바뀐 두 번째 은행 시스템이 적용이 돼요. 두 번째, 고객 맞춤형 문진 실시.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할 때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는 인출하려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예를 들어 40대, 50대 남성은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하고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만큼 관련한 문진을 적용해서 인출 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인출 목적 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찾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은행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왜 돈을 찾는지 또 보이스피싱 상황이 아닌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리고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정 직원이 왜 돈을 찾는지 의심되는 통화를 했는지 이상한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적이 있는지를 직접 문의해 확인한다고 해요. 조금 불편하겠지만 피해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81세 고령이신 A씨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친딸을 사칭하며 당장 급하게 결제할 일이 있다고 해서 A씨는 계좌 비밀번호를 포함한 정보와 신분증,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보냈어요. 평상시 딸이 A씨의 은행 관련 일처리를 많이 해주다 보니 믿고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였던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정기예금들이 잇따라 해지된 뒤 인출됐고 새 대출 계좌 개설까지 이루어지는 등 모두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개인정보를 의심 없이 넘겨준 A씨의 잘못도 있지만 금융사들의 보안 절차에도 구멍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금융규정상 비대면 본인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한데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신분증을 찍은 사진만으로 본인 인증에 성공한 거였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됐어요. 지금까지는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조 신분증이나 도용된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을 못하게 차단이 됐어요. 한마디로 위의 범죄 사례처럼 신분증을 찍은 사진만으로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분증 진위 확인을 거쳐서 만들어진 계좌라도 3일 동안은 자금 이체가 불가능하고 금융 앱으로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일괄 지급 정지 시스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계좌 인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패턴이 동일하다 보니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빠르게 모든 은행들의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야 해요.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각각의 금융기관에 일일이 연락해서 거래를 정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급 정지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전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조회해서
이후에서 모든 계좌를 일괄적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됐어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내 계좌 지급 정지를 통해서 일괄 지급 정지를 하면 돼요.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링크는 아래에 남겨둘게요. 이렇게 일괄 정지될 경우 입금을 제외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 피해를 당했다고 당황하셔서 우왕좌왕 하다 보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일괄 지급 정지 시스템을 통해서 나머지 계좌들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진 은행의 입출금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ATM 기기를 통한 출금 시 한도가 낮게 조정됐고 500만원 이상 출금 시 맞춤형 문진을 실시해야 하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증 진위 확인을 거쳐야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정이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좋은 이유에서의 변화가 아니라서 씁쓸하지만 그래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피할 수 있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면 다행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